2015년 9월 15일 월요일, 미국 유타. 7명의 사람들이 유타에 위치한 자이언 국립공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자이언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협곡 중 하나인 키홀 캐니언이었습니다. 목적은 단순한 하이킹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협곡과 폭포를 타고 급류를 내려오는 아찔하고 스릴 넘치는 익스트림 스포츠인 캐니어닝을 즐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이들은 탐험에 필요한 장비를 점검하고 각자의 안전 장비를 착용한 뒤 캐니어닝이 시작되는 키홀 캐니언의 입구로 출발했습니다. 깊은 협곡으로 들어가면서 휴대전화의 신호는 터지지 않기 시작했고 그들은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협곡 입구로 이동했고 곧바로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경 그들은 협곡의 첫 번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경험이 풍부하지 않았고 초보자들 뿐이었지만 그들은 서로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곧이어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던 그 순간 미국 유타주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기습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협곡은 폭우로 인해 순식간에 거대한 급류로 변해갔습니다. 자이언 국립공원은 미국 유타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곳은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관광지로 인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과 라스베가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치적 장점 덕분에 라스베가스를 출발해 자이언 캐니언과 그랜드 캐니언을 함께 둘러보는 관광 일정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이언 국립공원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절벽, 깊은 협곡, 거대한 강, 그리고 수많은 폭포가 어우러져 있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인기 관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거대한 협곡 덕분에 익스트림 스포츠인 캐니어닝의 중심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캐니어닝은 자연이 만들어낸 협곡과 계곡을 탐험하며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로프를 사용해 암벽을 오르거나 급류를 따라 협곡을 내려가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안전을 위해 헬멧은 필수이며 암벽 등반 시에는 하네스와 로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급류를 타고 내려갈 때는 드라이 슈트를 착용해야 저체온증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드라이 슈트는 차가운 물에 노출될 경우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자이언 국립공원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키홀 캐니언은 캐니어닝 입문자에게 적합한 협곡으로 유명합니다. 슬롯 캐니언의 일종인 키홀 캐니언은 길이가 약 365m로 매우 짧아 다른 협곡에 비해 빠르게 탐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슬롯 캐니언은 퇴적암이 침식되어 형성된 깊고 좁은 협곡으로 거친 협곡 벽과 벽 사이로 비치는 미세한 햇빛이 만들어내는 장관이 탐험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롯 캐니언은 비가 내리면 물이 빠르게 차올라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탐험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키홀 캐니언은 짧은 거리와 비교적 쉬운 난이도 덕분에 사고가 드문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키홀 캐니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단 2건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험객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날씨였습니다. 키홀 캐니언에 비가 내리면 좁은 협곡이 물로 가득 차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직 가이드였던 톰 존스는 키홀 캐니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키홀 캐니언은 슬롯 캐니언으로 물길이 강하게 흐르며 높은 협곡 때문에 하늘이 가려져 어둡고 추운 환경을 만듭니다. 협곡의 높이로 인해 로프 작업이 어려울 수 있고 물이 매우 차가워 드라이 슈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새벽 미국 국립기상청은 자이언 지역에 대한 일기예보를 발표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당일 비가 내릴 확률은 40%였으며 오후에는 폭풍우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돌발 홍수의 위험 수준 경보가 상향 조정되었고 키홀 캐니언처럼 작고 좁은 슬롯 캐니언에서 돌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유타 자이언 국립공원의 약속 장소로 1명, 2명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모인 총 7명의 인원은
일반 등산 동호회인 발렌시아 하이킹 크루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리더 마크 맥켄지를 포함한 6명의 멤버는 모두 50대였으며 등산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6세의 마크 맥켄지, 53세의 로빈 브럼, 51세의 게리 플라, 55세의 돈 타이너, 59세의 무크 레이놀즈, 58세의 스티브 아서, 그리고 그의 아내인 53세 린다 아서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일기예보를 통해 비 소식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동호회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키홀 캐니언에서의 캐니어닝 일정이었기에 날씨로 인해 쉽게 철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키홀 캐니언에 들어가기 전에 캐니언 인근에 위치한 자이언 어드벤처 센터에서 초보자를 위한 기초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 리더 마크 맥켄지가 그룹을 대표해 키홀 캐니언 입장 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허가증을 발급받은 지 1시간도 안 되어 기상청은 자이언 지역의 강수 확률을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이언 어드벤처 센터에도 폭우 가능성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졌고 센터 직원은 당시 그룹에게 허가증을 발급할 때 구두로도 폭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은 철수 대신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헤드램프, 드라이슈트, 하네스, 장갑, 비상식량 등을 챙기며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후 1시경 출발하기 전 마크 맥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캐니언의 맑은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아들은 아버지가 날씨를 의식하며 조심하고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오후 1시 30분경 장비를 챙긴 그룹은 차를 타고 키홀 캐니언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30분 후인 오후 2시경 그룹이 깊숙한 협곡을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 신호는 끊겼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 2시 10분경 국립기상청은 자이언 지역에 폭우 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지금 당장 높은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룹은 휴대폰의 신호가 끊긴 상태였기에 이 문자를 받을 수 없었고 경고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키홀 캐니언으로 이동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그룹은 마침내 키홀 캐니언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들은 날씨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출발 전 맑았던 하늘은 흐리고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협곡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로프를 이용해 암벽을 오르고 폭포에서 떨어지는 급류를 타며 캐니어닝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키홀 캐니언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 4시경 날씨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두운 하늘이 점점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번개가 치며 천둥 소리가 협곡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는 순식간에 협곡을 거대한 급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이 빠르게 차올라 허리 위까지 올라왔고 로프 작업조차 불가능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협곡 사이로 몰아치는 폭우는 이들을 순식간에 휩쓸어 갔습니다. 거친 물살에 휩쓸린 이들은 협곡의 울퉁불퉁한 벽에 부딪히며 타박상을 입었고 결국 그룹 전체가 돌발 홍수에 휩쓸려 실종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고는 유타주 역사상 최악의 홍수 참사로 기록되었으며 키홀 캐니언에 들어갔던 7명뿐만 아니라 지역 내 최소 2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끔찍한 재해로 남았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그룹의 가족들은 걱정 끝에 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이언 지역은 폭우로 인해 도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팀은 헬리콥터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시도했지만 끝없이 쏟아지는 폭우와 극심한 악천후로 인해 구조 활동은 당일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홍수가 물러난 것은 이틀 후인 수요일. 하지만 도로는 두껍게 굳은 진흙으로 뒤덮여 여전히 키홀 캐니언으로의 차량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조팀은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의 진흙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구조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과 다른 방문객들이 협력한 끝에
협곡 하류에서 실종된 7명의 그루번을 모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협곡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협곡에서 발생한 비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캐니어닝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이언 국립공원이 개장한 지 97년 만에 가장 참혹한 사고로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와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 이번 사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